안녕하세요. 유튜브 가티입니다. 오늘은 미녀의 야수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로 최근 유명세를 많이 탔었죠. 미녀의 야수는 원래 프랑스 및 유럽 각지에서 내려오던 미나를 1740년에 프랑스 작가인 가브리엘 수잔 바로보드 빌레느브가 소설의 형식으로 집필하여 잡지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동화적인 요소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은 탓이었는지 사람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후로 16년이 지난 1756년에 역시 프랑스 동화 작가인 잔마리르 프랑스드 보몽이 빌레느브의 소설을 요약하여 동화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 커다란 인기를 끌어 미녀와 야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몽 부인의 동화는 빌레느브 부인의 소설을 축약해서 재구성한 것이니 분량의 두 작품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동화는 소설의 8분의 1가량을 요약을 했습니다. 동화에서 생략한 부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결말 부분입니다. 동화는 야수가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데서 이야기가 끝나지만 원작 소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작품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왕자가 야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 야수에서 다시 왕자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 악한 요정의 왕자에 대한 저주와 선한 요정의 도움으로 벨을 맞이하게 된 야수의 사연들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소한 내용은 벨의 출생의 비밀, 늙고 추한 요정, 악한 요정의 터무니없는 사랑, 선한 요정과 악한 요정의 대립, 요정나라의 규율과 습관, 법칙 등일 것입니다. 동화나 디즈니 영화에선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 외에도 그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상의 세계들이 끝도 없이 펼쳐진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큰 차이점은 야수의 성에 살게 된 벨이 시간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동화에서는 그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원숭이와 앵무새들이 벨을 위해서 공연을 펼치는데 그 공연의 형식이 대충 이렇습니다. 우선 한껏 분장을 한 원숭이들이 몸짓을 하면 그 원숭이들의 가발이나 옷 속에 있는 앵무새들이 대사를 한답니다. 그 동작과 대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마치 원숭이들이 말을 하며 공연을 하는 듯해요. 또 한 가지는 성 안에 있는 어떤 방에 가게 되면 6개의 창이 있는데 각각의 창을 열면 오페라 극장이 보이기도 하고 연극 무대가 보이기도 하고 화려한 궁전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창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전해지는 영상과 그곳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벨이 그들에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현대의 텔레비전이 생각나지 않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소설은 1740년대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몽 부인이 쓴 동화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줄거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미녀와 야수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 읽고 나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기 직전에 야수가 벨에게 한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더 이상은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다면 나는 지금쯤 숨이 끊어져 있을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나 역시 살아야겠지.
뜻깊은 날 맑은 하늘, 하늘이 제게 주는 작은 선물 같습니다. 저는 오늘 홍대에 나와 있습니다. 앞 영상을 통해서도 힌트를 드렸지만 오늘은 미녀와 야수가 관련된 카페에 갑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카페인데요. 다른 파워 블로그들의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제 생일 파티 영상도 예쁘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발길을 옮기는 중입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뷰티앤드비스트 카페로 유명하고요. 이곳의 카페명은 비 아워 게스트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이 많고 미녀와 야수 티팟이 보이는 이곳은 1층입니다. 이곳 2층에서 주문을 하신 다음에 1층에서 드셔도 되고요. 2,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야수 블루라떼, 골든드레스 케이크가 있는데 이번에 제 생일이라서 케이크는 준비를 해서 커피만 시키고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생일 파티를 할 거라서 네이버에 미리 파티룸을 예약을 했고요.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10% 할인이 됩니다. 이곳 가실 때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타일이 되게 예쁘다. 미녀와 야수가 관련된 다양한 장식품과 피규어가 가득해서 아기자기한 매력을 풍겼던 1층과 다른 이곳은 2층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곳 사진을 처음 접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올라와 보니 생각보다는 살짝 유치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서인지 사진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화 속 감성이 가득한 2층을 지나 저희는 3층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금빛 드레스가 입구에 있는 이곳은 3층입니다. 1, 2, 3층을 모두 둘러보니 저는 3층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2인용과 다인용 파티룸도 3층에 있고요. 금색 샹젤리에와 촛대, 원목 테이블과 의자, 미녀와 야수 캐릭터들의 대형 피규어까지, 그리고 미녀와 야수의 상징인 붉은 장미 역시 빠지지 않고 인테리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기도 하고요. 생일 선물로 받은 붉은 장미입니다. 이것과 아주 잘 어울리죠? 사실 흰색 꽃을 좋아하는데 이 장소만큼은 붉은 장미가 빛을 발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비아워 게스트 카페의 최고의 포토존은 3층에 있는 이곳 응접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 깔린 카펫과 푸른빛의 소파, 벽난로와 마법의 거울. 거울은 손거울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곳 인테리어에 딱 어울리는 대형 거울입니다. 응접실 너무 예쁘죠? 저도 이런 응접실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생일 파티 기념으로 찍은 제 영상인데요.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래요. 오늘 밤 나와 두이두이추 심장이 쿵 떨려와 조금 더 가까이 두이두이추 밤하늘 가득 채운 저 별들도 유난히 우리 비추고 있잖아. 망설이지 마 두이두이추 달콤한 그 입술로 부드럽게 나와 두이두이추 I'm fall in love 이 순간 모든 것이 멈췄으면 우리 둘만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순간 모든 것이 너였으면 우리들만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Bab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느껴요 다시 1, 2, 3, 4, 5 눈은 뜨지 마요 그대 달콤한 내게 Do it you 살랑 불어온 네 향기도 콩닥거리는 내 심장도 입 맞추고 싶은 밤인걸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Bab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느껴요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그대만 느껴요 I love you more 안녕사 미녀와 여수의 소설편을 만들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른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됐었는데요. 어른의 사랑하면 그 톤을 잘 표현해주는 노래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김강진의 편지입니다.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 않겠소.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 마음만 가져 가오등의 하우체로 이루어진 이 가사는 사실 어릴 때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누군가는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은 생 거짓말이고 다 핑계라고 생각을 했죠. 10대의 사랑, 20대의 사랑, 30대의 사랑, 40대의 사랑, 또 그 이후의 사랑 모두 다른 색과 톤을 가진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누가 누군가의 사랑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말 개무시하세요. 그 사람은 단연코 제가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테니까요. 저에게 20대의 사랑은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몸을 많이 사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0대가 되면서 이젠 그러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었다고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처가 나더라도 한 명의 어른으로 사랑에 뛰어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든지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말의 모든 부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자신을 바뀌기보다는 자기 자신부터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이 완전해진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것은 인간관계와 사랑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회 없이 나의 진심을 다했다면 상대가 기대를 저버려 그 관계가 무너지거나 한없이 가벼워져 날아가 버린다고 해도 나 자신의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한층 더 커진 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될 기회를 준 그 사람을 결코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생겨난 힘이 또 다른 사랑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이건 또 어떤 일이 되었건 한 명의 어른으로서의 사랑의 경험은 나를 확실히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도 김강진의 편지가 들려올 때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노래를 듣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소원 빌게요. 깜짝이야. 이거까지 알겠지. 한번 더 가야 돼. 한 번 더 할까? 하나 남았는데. 자, 한 번 이거 드릴까요? 응.